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25년 마지막 거래일에 음봉 마감하며 시장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시간 새벽 4시경부터 강한 매도 압력이 출현했는데, 이는 JP모건의 포지션 롤오버 과정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 압력의 영향이 크다 보고 있어요. JP모건이 콜옵션을 매도하고 푸드 스프레드를 매수함에 따라서 델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주식 및 선물 매도가 나왔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해지 흐름으로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거죠. 최종적으로 1분기 3월 31일 만기로 JP모건의 포지션은 5,470, 6,475 풋 스프레드와 7,155 콜 매도의 조합으로 변경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월 30일까지의 상단은 대략 7,155로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포지션입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까지 SPX가 단기 풀백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눌림이라 보고 있습니다. 쉼없이 랠리를 이어나가기에는 빅스 레벨이 14 아래로 너무 낮았었고, IV 수준도 3개월 내 최저치 수준이었죠. 어느 정도 빅스가 반등하면서 SPX의 조정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현재는 빅스 15 수준까지 올라오며 11선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서 푸덜 17까지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기보다는 14에서 16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연초 시장 선순환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초 계절성과 두 가지 호재성 소식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일 가구 관세 인상을 1년 연기했습니다.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 수납장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인상, 소파와 안락의자 같은 덮개형 가구에는 25%에서 30%까지의 관세 인상을 계획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1년을 연기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은 또다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최대한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를 피하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 당연히 호재성 이슈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 지난 5년 내 최대 수준인 315억 달러의 단기채를 매입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장기채까지 매수하는 강력한 수준의 QE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최대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연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소식에 또다시 기금속 중심으로 매수자가 붙고 있고, 미국 선물지수 또한 현재 상승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과 연초 자금의 성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첫 5거래일 흐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말 자금은 세금과 결산 목적이 강해서 리밸런싱이 주를 이룹니다. 옵션 포지셔닝 또한 많이 억제된 편이고요. 반대로 연초 자금은 신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간 테마 베팅이 시작이 된다 봐요. 즉 방향을 만들려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연초 성과와 이에 따른 연간 성과의 관계를 보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22년 약세장부터 23년 AI 랠리 반등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만 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간 첫 흐름이 전체적인 심리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올해 말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이나 사이클과 AI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최근 몇 년과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기보다는 V자나 혹은 역-V자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결국은 연초에 어떤 성격의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지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거래일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강도입니다. 전체 지수보다 강한 섹터와 종목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진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한 번 사고 끝나지 않으니까요. 연초에 조정 중이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포지셔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옵션 시장도 보통 연말과 연초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이 차이는 현물보다 옵션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체크하면서 모두 부합하는 종목들 한 3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 리스트업 진행해서 멤버십 브리핑 드릴 예정이에요. 암호화폐 시장도 특징적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아직 특별한 방향성 없이 횡보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 이더리움 3,000달러 수준이고, 비트코인도 88K 수준이지만 뚜렷한 방향 없이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금 속의 차익 실현 유동성이 결국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기관은 모두가 예상하는 1월 15일이 아닌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스트래티지의 MSCI 퇴출 발표일이 1월 15일인데, 스트래티지가 MSCI에서 퇴출당할 경우 최대 88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JP모건의 분석이 있습니다. 현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스트래티지 공매도를 통한 해지를 하고 있고, 스트래티지의 단기 추세 전환 없이는 비트코인의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5일 전에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유는 시계열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보면 현재 10월부터 이어지는 메인 하락 추세 돌파 트라이하고 있어요.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부터 거의 2달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상황입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거래량 및 변동성 압축되고 있는데, 시계열상 15일 전에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암호화폐 시장은 스토리보다 차트가 먼저 움직이기에 이벤트 전 기술적 돌파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현재 같은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다면 예상을 깨고 먼저 움직이거나 더 늦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거래 시간에 제약이 없고 레버리지 반응과
글로벌 유동성 반영 속도가 빠르면 더 그렇고요. 선행 돌파 가능성은 오히려 주식보다 높습니다. 그렇기에 시계열에 따른 선행 돌파 집중하고 있고 이벤트 전 상방 돌파한다면 선반영 마무리하고 방향 결정 지었을 가능성 농후하다 보니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6년 첫 거래일인데 방향을 맞추기보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